Ёбаный в рот, ну чё скажете, пацаны, где мы нахуй? В трубе, сука! 당신이 보고 있는 어둡고 답답한 녹슨 복도는 현대 전쟁에서 가장 절박하고 치명적인 도박 중 하나의 배경입니다. 러시아는 공중, 육지, 강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 요사의 쿠피안스크를 점령할 수 없게 되자 지하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스키의 강이 칠흑 같은 물 아래 수마일, 산업 폐기물과 파이프라인 터널은 푸틴의 정예 병사들을 위한 비밀 고속도로가 될 예정이었다. 계획은 서류상으로는 훌륭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실패였다. 그들은 병사들, 중화기, 심지어 전동 스쿠터까지 이 좁은 파이프에 밀어넣어 도시를 내부에서 정복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이 두더지구를 감지했다. 그들은 입구를 봉쇄하지 않았다.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들은 터널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후퇴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자 우크라이나의 아킬레스 대대는 이 지하 고속도로를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작전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파고들면 군사적 천재성보다는 절망의 건축물에 더 가까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러시아가 쿠피안스크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한 경로는 단순한 터널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스킬 강 아래로 약 15km 길이로 뻗어있는 버려진 산업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이 통과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경이 좁고 항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지휘관들은 지상에서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병사들을 이 어두운 터널로 밀어넣었습니다. 터널의 물리적 조건은 처음부터 이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이 15km 거리를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는데 바로 전동 스쿠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 전투 장비를 갖춘 러시아 군인들이 지하 몇 미터 아래의 좁은 파이프를 조용히 이동하기 위해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러시아 군대의 물류 능력이 얼마나 한심해졌는지를 장난감으로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강대국이 강을 건너기 위해 탱크를 보낼 수 없어서 병사들을 지하로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쿠피안스크 방어를 지휘한 아킬레스 여단은 몇 달 전에 이 움직임을 감지했다. 여단장 안톤 슈미알과 그의 정보팀은 이 지역의 오래된 산업 주도와 도시 계획을 펼쳤다. 러시아군이 어떤 진입점을 사용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각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터널 네트워크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냥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터널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개입 계획은 기다렸다가 파괴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즉시 폭파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호송대가 터널의 가장 깊은 지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킬레스 여단의 중장비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각각 약 15kg, 즉 33파운드의 특수 제작된 폭탄을 운반한 이 드론들은 우스킬 강 아래의 파이프라인의 약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폭발은 정밀하게 수행되었습니다. 파이프가 깨지면서 간이 차가운 물이 높은 압력으로 터널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던 40명의 러시아 선발부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물이 있었고 앞에는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은 단순히 홍수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폐쇄된 터널에 축적된 메탄가스와 산업 폐기물이 폭발의 힘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터널은 즉시 거대한 가스실로 변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물이 차오르면서 출구로 달려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정된 출구 지점에는 우크라이나 제7군단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머리를 내민 러시아 군인은 모두 열화상 카메라와 FPV 드론을 가진 저격수에 의해 즉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계획된 선멸 작전이었습니다. 전술적 성공은 제쳐두고 그 파이프 안의 지옥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인간 심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검토한 이미지들은 터널이 문자 그대로 생물학적 차단을 겪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군사 용어로 카고 200이라고 알려진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이 터널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지원군은 전진하기 위해 전우들의 시신 위를 기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애물이 아니라 도덕적 붕괴의 정점입니다. 자신의 전후의 시신을 넘어서 작전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터널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습니다. 화약가스, 부패한 시체의 악취, 산업 폐기물과 강물이 모두 섞여 있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고에 따르면 터널에서 구조되거나 포로로 잡힌 소수의 러시아 군인들은 총상보다는 심각한 화학 중독의 징후를 보였다. 그들의 배는 타버렸고 눈은 가스로 인해 실명되었으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이 병사들은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에 의해 작전 커런트로 명명된 이 계획은 그들의 병사들을 산채로 묻는 매장 프로젝트로 변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전술이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터널 전략이 이전에 쿠르스크 전선에서 시도되었고 같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기록된 무전 통신은 터널에 갇힌 병사들의 정신 붕괴를 문서화했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병사들은 익사하거나 불타 죽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총을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쿠피안스크 터널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금속 파이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은 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력함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의 병사들에게 저지른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통계는 이 야만성을 차가운 무자비한 수학으로 우리에게 증명시킵니다. 독립신문에 의해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쿠피안스크 전선의 사상자 비율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27대 1에 도달했습니다. 이 터널 모험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을 죽일 때마다 27명의 병사를 희생시켰습니다. 이 비율은 현대 전쟁 문헌에서 지속 가능한 사상자 비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에서도 드물게 보이는 이 불균형은 러시아 지휘부가 인간의 생명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상황이 두더지 사냥으로 변했습니다. 카르티아 여단의 참모장인 막심 홀로복이 설명한 대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손에 대형 망치를 들고 터널 입구에 머리를 내미는 러시아 부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시의 90%를 장악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략은 터널에 병사를 몰래 들여보내 숨게 하고 발견되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으로 태보했습니다. 지하실과 계단 아래에서 떨고 있는 이 유령 병사들은 탄약이 고갈되고 통신이 끊긴 상태로 쿠피안스크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끝입니다. 그렇다면 왜 푸틴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왜 그는 수천 명의 병사들을 이 답답한 지옥으로 죽음을 알면서도 보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영토 획득을 넘어 크렘린의 마지막 도박에 숨겨져 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단순한 지도상의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벨고로드 국경에서 동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전선으로 연결되는 주요 철도 노선의 물류 중심지입니다. 이 동맥을 차단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전쟁의 전체 물류 흐름을 변화시킵니다. 푸틴의 대계획은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쿠피안스크를 점령하고 심지어 지하로 들어가서라도 이 도시를 다가오는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는 봐라. 나는 하르키우의 문 앞에 있고 쿠피안스크는 내 손에 있다. 만약 네가 돈바스에서 내 이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나는 쿠피안스크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푸틴은 실제로 군사적 승리가 아닌 외교적 지렛대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쿠피안스크의 함락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방어를 뒤에서 찌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비안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분부 최후의 거점들이 북쪽에서 진역하는 러시아 군대에 의해 포위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쿠피안스크를 점령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자국의 물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터널이 붕괴되면서 이 협공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크렘린 내부의 부패는 이번 작전의 실패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전쟁연구소 ISW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사령관 쿠조블레프 대장은 국방부 장관 벨로소프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명백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쿠조블레프는 우리는 쿠피안스크 주변의 정착지를 점령했다. 포위가 완료되었다고 말하며 성공의 거짓된 그림을 그렸지만 터널은 물에 잠겨 있었고 군인들은 익사하고 있었다.
푸틴의 분노를 두려워한 장군들은 현장의 재앙을 은폐하기 위해 지도를 조작하고 있다. 크렘린은 자국 장군들의 거짓말에 전략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쿠피안스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통제가 없고 거짓말과 손실만 존재합니다. 이 터널 실패로 인해 푸틴은 심각한 공영에 처했고 모스크바는 이제 절박하게 유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푸틴은 최근 우리는 관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눈짓을 하며 전장에서 패배한 전쟁을 협상 테이블에서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를 위한 호소가 아니라 절망의 인정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배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쿠피안스크 터널에서 올라오는 죽음의 무거운 냄새는 이러한 외교적 책략으로 가려질 수 없습니다. 푸틴의 가장 큰 협상 카드는 오스킬 강바닥에 묻혔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침투 시도의 실패로 역사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의 신화가 녹슨 파이프 안에서 무너진 순간을 나타냅니다. 한때 탱크로 유럽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던 초강대국이 이제는 하수관에 숨어 전기 스쿠터로 자살하고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자국 병사들의 시신을 기어다니고 있다. 이것은 전략적 천재성이 아니라 교리적 파산이다. 러시아는 병사들을 지하에 묻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하는 죽은 자들을 위한 곳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여전히 서 있고 오스킬 강은 여전히 흐르며 그 터널들은 러시아의 제국적 꿈을 봉인하는 어두운 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쿠피안스크에서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명예를 물속의 파이프에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